자, 다시 SPS 서랑어 교육 통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여코딩 및 변수 계산 예제 변수 보기를 보게 되면 이제 총 28개의 변수가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설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제가 제공해드린 한글 파일을 여시면 자, 공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을 조사하는 설문은 인지적 공감이라는 영역하고 정서적 영역이라는 공감 두 개의 하위 영역을 만들어 조사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지적 공감에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에는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이렇게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문항 번호가 해당하는 번호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총 28개, 각각 7개씩 4개의 구인으로 대구인은 2개, 인지적, 정서적 공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아스트리크가 있는 거는 부정문항이 해당이 됩니다. 이 28개 문항의 정보는 자, SPSS를 열어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영문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자, 3번이 영문항이죠. 3번.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3번은 가끔 내 입장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긍정문항이지만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문항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 나는 종종 멍하게 생각에 잠기거나 공상에 빠진다 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5점을 주고, 2번 문항에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라고 해서 5점을 줬는데 3번 문항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1점을 줘야지 같은 수준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3번을 1점으로 그대로 놓고 계산을 하면 이 1번, 2번의 5점과 3번의 1점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0문항은 0문항, 자, 이렇게 부정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부정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1, 2, 3, 4, 5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개념들이 부정문항일 때는, 자, 부정문항일 때는 1번은 5와 같고, 2번은 4와 같고, 3번은 3과 같고, 4는 2와 같고, 5는 1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문지에 부정문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5점 척도일 경우에는 부정문항의 데이터를 1은 5로, 2는 4로, 3은 3으로, 4는 2로, 5는 1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변환. 자, 그럼 볼까요? 제가 드린 예제 파일의 데이터를 한번 보죠. 3번 문항은 8번 문항과 같은 구인입니다. 8번 문항과. 자, 그럼 8번을 함께 보죠. 자, 3번에 2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8번은 3점이라고 입력을 했고, 네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3번 Q2의 3은 4라고 입력을 했고 8번은 3, 다섯 번째 사람은 4와 2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문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2는 4로 바뀌어야 되고 4로 바뀌고 4로 바뀌고 4로 바뀌고 2로 바뀌고 2로 바뀌고 4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Q2의 3번의 응답들을 1은 5로 바꾸고 2는 4로 바꾸고 3은 3으로 그대로 두고 4는 2로 바꾸고 5는 1로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항이 지금 이렇게 9개가 부정문항이니까 이거 9개를 한꺼번에 바꾸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부정문항이 있는 거를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 SPSS에서 이 변수 보기에서 레이블 앞에, 자, 3번에 나는 가끔 내 입장을 벗어나 앞에 아스트리크를 쳐줘요. 3번, 그리고 자 15번, 3, 4, 7, 12, 14, 13, 15, 18, 19. 자, 기억을 해볼까요? 지금 전체의 부정문항을 한번 카운트를 해보면 3번, 4번, 7번, 12번, 13번, 14번, 15번, 18번, 19번. 자, 둘, 넷, 여섯, 여덟, 9개. 정확하죠? 얘네들의 번호 앞에, 레이블 앞에 별표를 쳐줄 거예요. 3, 4, 7, 12, 13, 14, 15, 18, 19번 앞에. 자, 그럼 3번은 했고, 3, 4, 7번, 12번부터 15번까지. 12번, 13번, 14번, 15번. 이 별표를 입력해주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18번, 19번. 자, 이렇게 해서 9개의 레이블 앞쪽에 이렇게 별표를 다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3번, 8번, 11번, 15번, 21, 25, 28번만 번호를 입력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본래 우리가 이 변수들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되어 있으면 이게 몇 번인지 알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모두 붙여주도록 편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 번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분석해서 기술 통계량을 낼 건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놓거나 아스트리크를 입력을 해놓으면 여기서 식별이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38, 11, 15, 21, 25, 28 이 7개의 문항만 가지고 기술 통계를 구하고 싶으면 3번 옮기고, 자, 8번. 여기 끝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서브 화면이 작게 보이시는 분들은 뒤쪽 당기셔가지고 이 뒷자리에 가서야지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작거나 해상도가 작게 되면 이 뒤에 번호들이 잘려가지고 몇 번인지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블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번호만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구인이 무엇인지 식별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기 전에 레이블에서 제가 관점 취하기는 A로 하고 아이쿠, 한글이죠. 관점 취하기는 A로 하고, 상상하기는 B로 하고, 공감적 관심은 C로 하고, 개인적 고통은 D로 하게 되면 38, 11, 15, 38, 11, 15 3번 앞쪽에 A, 8번 A, 38, 11, 15
11, 15. 15, 21, 25, 28. 자,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이 레이블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매번 우리가 설문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이 내용만 보고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논문에 대한 요 파일을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항 번호와 뭐가 같죠? 이 변수의 하위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부정문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번호 앞에다가 부정문항 표시를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28번까지 번호가 이렇게 섞여서 구인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인끼리 앞에다가 A, B, C, D를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통계를 하실 때 훨씬 더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당하는 내용 별표는 다 저랑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 A 항목을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잘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설문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7개를 합쳐야지만이, 이 7개의 평균을 계산해야지만이 관점 취하기에 평균이 나와요.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문항을 합쳐가지고 나누기 5, 뭐 나누기 7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7개 문항을 다 더해서 나누기 7을 해줘야지 관점 취하기에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과 15번이 영문항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합산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냐면, 반드시 꼭이에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아주 복잡한 일이 생겨요. 꼭 영문항 유무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영문항 유무를 체크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건 영문항인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최초 설문지 개발자의 논문을 확인하시고 저자의 의도대로 영문항을 추적을 해 주셔야 돼요. 가장 심각할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문항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다 논문을 다 썼는데 논문 심사 받을 때 지도 교수님들께서 심사위원들께서 이거 영문항인 것 같으면 통이 다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문항 유무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자, 영문항이 있으면 설문지 코딩을 마친 후에 반드시, 자, 반드시가 여러 번 나오죠. 영문항을 변환을 먼저 시키셔야 돼요. 영문항의 코딩 값을 변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5점 촉도면 1은 5로 바꾸고 2는 4로 바꾸고 3은 3으로 바꾸고 4는 2로 바꾸고 5는 1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7점 촉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5점 척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7점 척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점 척도일 경우에는 그렇죠. 1이 7로 바뀌고 2가 6으로 바뀌고 3은 5로 바뀌고 4는 4로 있고, 그렇죠. 5는 3으로 바뀌고, 그렇죠. 6은 2로 바뀌고 7이 1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9점 촉도는요? 그렇죠. 또 적어드려요?
이제 아시겠죠? 1은 9로 바뀌고 해서 9는 1로 바뀌어야죠. 중간에 5는 5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에 따라서 이 몇 점으로 응답을 했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제 수업을 듣는 분 중에 교직 수업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4점 척도일 경우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1은 4로 바뀌고 2는 3으로 바뀌고 3은 2로 바뀌고 4는 1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문항의 코딩 값을 먼저 변환을 하시고 두 번째, 구인별로 평균을 추출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변수를. 자, 이 과정이 순서가 틀어지면 안 돼요. 순서가 틀어지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설문지 구성을 실제 논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공감 능력 검사 측정 도구는, 나비스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 척도를 박성희 선생님이 번안 수정한 거를 사용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 박성희 선생님 논문이 뭔가를 찾아보셔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박성희 선생님 논문이 변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논문을 그러니까 수정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감 능력 측정 도구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수의 이름은 똑같이 공감 능력 척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논문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나비스가 제작한 검사를 박성희가 번안한 것까지는 동일한데 전병성 선생님이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하위 요소는 인지와 정소 공감으로 나누고 똑같이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눠서 5점 척도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총 30문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번호도 구성을 보면 1, 2, 3, 4, 5, 6, 7, 8 아주 편안하게 16번, 30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공감 능력 척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공감 능력 척도와 다른 논문에 있는 공감력 척도들을 여러 개를 다 검토를 하셔서 가장 안정적인 척도가 뭔가를 검토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논문에서는 15개 이렇게 해서 문항수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공감 능력은 시작은 똑같이 나비스 학자의 걸 추구를 했지만 여기에서의 부정 문항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문항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아무 논문 하나 골라가지고 나는 이 설문하고 똑같이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동일한 변수를 가지고 논문을 쓴 여러 개의 논문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시작은 나비스가 제작한 IRI 검사를 가지고 누군가가 수정해서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이 과정들이 쭉 도출이 되다 보면 내가 분명히 똑같이 공감 능력을 측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사용되지 않는 공감 능력 측정 도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변수에 여러 개의 논문을 보셔서 가장 안정적인 논문인지 측정 도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는 통계적 수치가 바로 이 신뢰도라는 거예요. 신뢰도. 지금 제가 지금 이미지로 드린 측정 도구의 경우에 신뢰도가 0.496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영문항을 본래
9개였는데 이 사람은 지금 5개밖에 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4개를 영문항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통계를 기술적으로 잘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좋은 설문지에서 좋은 구인이 제대로 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공감 능력에 대한 측정 도구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감 능력에 대한.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논문들을 보셔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이미지 파일처럼 이 공감 능력 측정 도구는 누가 사용한 거고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문항의 구성은 어떻고 이미지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측정 도구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8명이 모두 공유를 해보면 공감 능력 변수 하나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지금 공감 능력을 활용한 측정 도구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기 위해서는 학술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검토를 하시게 되면 그 관련된 이 척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잠깐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논문의 제목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능력, 공감 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학술지 논문인데 학술지 논문에서는 충분한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학술지를 열었습니다. 학술지를 조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술지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공감 능력의 측정 도구는 공감 능력의 측정 도구는 2010년도에 송경희 저자가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정서적 인지적 공감 2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조사하세요 라고 하는 논문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참고문헌을 이렇게 찾아보시게 되면 참고문헌에 보면 9번 송경희 선생님이 쓴 논문을 보면 이화여대를 졸업하는 학위 논문에서 이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했다고 하니까 요 9번 논문을 찾으셔가지고 학위 논문을 찾으셔가지고 구체적인 공감 능력의 내용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학술지를 찾으시면 측정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들어가 있는 될 수 있으면 초중고등학생들 말고요. 대학생이나 성인 학습자 뭐 어른들을 상대로 한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조사를 하셔서 1인당 한 2개, 3개 정리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과제에 다시 정리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감 능력을 검사하는 그 여러 가지 측정 도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공감 능력의 측정 도구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7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총 28문항을 포함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됩니다 라고 예제를 올려놓은 게 바로 실제 논문에 쓰는 방법이에요.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한다. 본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부정문항 9개는 0문항을 환산해서 0문항을 다시 환산해서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0문항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0문항으로 바꾸는 내용들은 동일하게 쭉 화면을 캡처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는 보실 필요 없고, 자, 이제 SPS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문항 번호 앞에 이렇게 아스트리크를 입력해 놓은 9개 문항을 지금부터 0문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PSS에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3번, 7번, 12번, 13, 14번 이 문항들을 0문항으로 바꿔야 되니까 분석일까요? 변환일까요? 그렇죠. 분석이요? 분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변환이겠죠. 변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분석할 게 아니잖아요.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분석일까요? 변환일까요? 변환이죠. 변환. 나는 지금부터 별표가 붙어있는 문항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쵸. 역코딩으로 변환시키겠다. 그쵸? 자, 그러면 변환을 눌러볼게요. 변환. 자, 같은 변수로 코딩을 바꾸겠다. 다른 변수로 코딩을 바꾸겠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역코딩을 할 때는 같은 변수로 코딩을 바꾸는 게 좋고요. 나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명목형 척도들을 합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경우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변수로 코딩을 바꿀 겁니다. 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을 클릭하시고, 자, 우리는 이미 변수의 레이블 앞에 이렇게 별표를 표시를 해놨죠. 얼마나 편하세요. 별표 있는 애들만 옮겨요. 별표 있네. 별표 있으니까 가자. 별표 있네. 가자. 별표 있으니까 가자. 별표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실수하지 않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열으셔가지고 아까 부정문항이 몇 번이었지 일일이 또 보고 3번, 7번,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혹시 잘못 옮기진 않았나 또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변수명 앞에 이렇게 별표만 잘 표시를 해 놓으시면 시각적으로 금방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9개 문항을 바꿀 건데 오른쪽 윈도우 밑에쯤에 보면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라는 게 보이시죠? 네, 거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1번은 5번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기존 값에는 1을 넣고 새로운 값에는 5를 넣고 추가를 하면 1번이 5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2번은 4번으로 바뀌세요. 3번은 그대로 가세요. 4번은 2번으로 바뀌세요. 5번은 1번으로 바꿉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1은 5, 2는 4, 3은 3, 4는 2, 5는 1. 자, 여러분들이 여기 기존 값 넣어주시고 새로운 값 바뀔 거 넣어주시고 여기다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변경될 값들이 다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을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방금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9개 문항들이 모두 바뀌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로 한번 가봅니다. 저는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바꾸신 분들은 Q2에 1번 라인은 444, 2244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지 맞아요. 모두 쫙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222 그대로 있으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변수로 코딩을 할 건데 별표 있는 애들만 선택을 해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별표 있는 애들만 옮겨주시면 둘, 넷, 여섯, 여덟, 9개 모두 완성이 됐지요.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에는 1번은 5번으로 바뀌어라. 2번은 4번으로 바뀌어라. 3번은 3번으로 바뀌어라. 4번은 2번으로 바뀌어라. 5번은 1번으로 바뀌어라. 그리고 계속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다 데이터에 보시면 444, 2244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분들은 역 코딩이 안정적으로 잘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점 취하기를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 구인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쓰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 변수 보기에 오셔갖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관점 취하기를 만들어야 돼요. 관점 취하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레이블에 관점 취하기를, 한글이 잘 복사가 잘 안 되죠. 관점 취하기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주고, Q2에, 자, Q2에 A라고 입력을 해주면, 아까 우리가 앞에다 A를 다 붙였죠. A. 얘네들만 더해서 나누기 7을 해서 관점 취하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지금 변수는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홀라당 다 빠져 있죠. 지금부터 이렇게 변수를 한번 생성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변수를 계산을 해서 이 Q2에 A에 집어넣을 거니까 지금도 분석은 아니겠죠. 변환만 보시면 돼요. 변환. 자, 변환을 클릭을 하셔서 첫 번째 줄에 있는 변수 계산을 누르시면 돼요. 변수 계산을 눌러서, 이건 제가 지난번에 기술 통계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죠. 자, 우리는 여기 Q2 언더바 A에 7개 문항의 값을 평균을 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 변수는 Q2 언더바 A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생성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관점 취하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Q2 언더바 A. 그럼 이 목표 변수랑 내가 이미 만들어둔 변수 이름이랑 동일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7개를 골라야 돼요. 왜 제가 아까 여기다가 A라고 표시를 하라고 했냐면 7개가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쭉 하면 얘 A구나. 더하기. 그러면 Q2 언더바 3이라는 번호가 나오죠. 뭐랑 똑같아요? 여기서 3번, 8번, 11번, 15번, 21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없으니까 또 쭉 내려왔더니 앞에 A 붙어 있어요. 또 11번 붙어 있어요. 여기 더하기 입력해 주시고요. 더하기 15번 보내주시고 더하기 21번 보내고 더하기 25 보내고 그러면 둘, 넷, 6개밖에 안 되네요. A가 또 하나 있죠. 28번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8, 11, 15, 21, 25, 28은 아까 우리가 한글에서 봤던 38, 11, 15, 21, 25, 28 똑같죠?
이 번호를 외우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변수명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A를 쭉 입력을 해주면 쉽게 이렇게 A들만 모아서 계산이 돼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큰일 나요. 반드시 나누기 7을 해주셔야 돼요. 7개를 더해서 변수 계산을 할 거니까 나누기 7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8개였으면 나누기 8을 해야겠죠. 확인 눌러보세요. 기존 변수를 변경할 겁니까? 네. 확인을 눌렀더니 자, 데이터를 가볼까요? Q2 언더바 A에 값들이 쭉 들어왔는데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7개를 더해서 나누기 7을 했으니까 정소로는 안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자, Q2의 A의 오른쪽 버튼을 눌려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세요. 오름차순. 자, 그러면 1.86부터 점수가 쭉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입력이 되죠. 내림차순으로 해볼까요? 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쭉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변수를 계산해서 Q2에 A, B, C, D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원하는 이 4개의 변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냐? 이거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인지적 공감을 만들고 이거 2개를 더해서 정서적 공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제가 얼른 상상하기만 만들어서 변수를 다시 합치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SPSS를 사용하지 않고 바쁘니까 이렇게 그냥 텍스트 화면에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컴퓨터를 좀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누기 7을 이렇게 메모장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변수를 먼저 만들지 않고 변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변환, 변수 계산, Q2에 B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Q2에 B가 지금 없지요. 근데 자동으로 Q2에 B를 만들어주는데 숫자 표현식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제가 아까 수정했던 파일로 Q2에 B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Q2에 B에 값들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Q2에 B는 제목이 뭐예요? 상상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상상하기예요. 보세요. 지금 한글 파일하고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만들 게 뭐예요? 인지적 공감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인지적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Q2에 T1이라고 할게요. A와 B를 합쳐서 만드는 거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Q2에 A, B, C, D 인지적 공감은 Q2에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Q2에 토탈 1 얘는 Q2에 T2 최종적으로 공감 능력은 대문자 Q2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변수명을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 약속. 이건 여러분들이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해놓으면 헷갈리시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이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
Q2의 언더바에서 숫자로 나오는 거는 그냥 문항 번호. 그 다음에 대문자 A, B, C, D는 구인. 근데 이 공감 능력은 특이하게 인지적, 정서적 이렇게 2단계로 컨스트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T1, T2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Q2에 T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쉬워요. 이미 제가 Q2에 T1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없죠. 이번엔 어떻게 하겠어요? A와 B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변환, 변수 계산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하겠죠. Q2에 T1이 있어요. 라고 또 알람이 뜨겠죠. 자, 이번에는 Q2에 A를 더해주고 B를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야겠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 변수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Q2의 T1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우리가 변수 계산 예제를 활용을 해서 역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합산을 하고 인지적 공감 능력까지 계산을 쭉 이렇게 했어요. 즉 우리는 이렇게 28개 문항을 가지고 변수를 역코딩을 하고 역코딩 된 걸 활용해서 이렇게 변수 계산들을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모두 완성시켜 놓은 것이 바로 3번이에요. 역코딩 및 변수 계산 예제, 역코딩과 변수 계산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02번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연습한 파일이 03번 역코딩 및 변수 계산 예제와 값이 동일하다면 자, 여기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죠.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자, 이렇게 해서 인지적, 정서적, 마지막 공감 능력까지. 이렇게 해서 28개의 문항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7개의 컨스트럭, 하위 컨스트럭 4개,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를 활용해서 인지적 공감,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을 활용해 정서적 공감을 만들고 이거 2개를 활용해서 공감 능력을 만들고 이렇게 완성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변수를 계산을 하고 하는 연습을 02번 예제를 가지고 마음껏 눌러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완전히 완성된 거는 03번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03번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자, 이렇게 각각의 문항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뢰도가 어떤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쭉 자료에다가 설명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파일들을 쭉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한글 파일로 지금 드렸던 파일에 모두 꼼꼼하게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 캡처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2에 28개의 문항을 가지고 자, 이렇게 비어있는 컨스트럭을 모두 완성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변수를 잘 컨트롤 하셔야지만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변수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직접 핸들링을 하셔야지만이 오류가 없는 데이터들을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논문의 연구 방법에 들어갔던 신뢰도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크롬바흐 알파. 자, 이 각각의 문항들이 얼마만큼 신뢰도가 높냐 낮냐라고 하는 신뢰도의 개념과 이 신뢰도를 도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